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일 새해 첫 개장일에 인사드립니다. 2018년 상고 하저의 증시 속에 어려운 한 해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올해 상저하고에 예상이 되는 그 투자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한 해 더 큰 성과를 얻으셔서 피해 금액도 좀 어느 정도 회수하시고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회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고요.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증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분석이 되는지 시황 및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 한 해 동안의 증권가 전망은 상저하고의 투자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통화정책의 기조 완화, 즉 금리 인상의 가속 기간에서 탈피하고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와 유가의 하향 안정화, 달러 안정화 등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망을 암울하게 본 것에는 작년에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중국 A주 MSCI 편입과 그리고 실적 모멘텀 둔화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연초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봐야 되겠고, 거기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시장 점유율 17에서 19%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을 맞이하며 1분기까지는 재고 출회로 소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도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는 여러 회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 구간의 기술적 반등 구간에 대한 공략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작년 국내 수출 영업이익이 200조를 달성한 것으로 보는 측면에서 현재 국내 증시 PBR 1배의 전후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저평가 구간에 투자 메리트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저점 매수 유입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한 측면이 아직까지는 공존합니다. 단 여기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확실하게 필요하겠죠. 글로벌 정책 및 호재와 국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업황의 트레이딩 전략만이 단기적 관점으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정책 사항에서 첫 번째 핵심 이슈였던 부분이 2차전지 업황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한 과정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2차전지 관련 수혜주 중에 대부 마그네틱을 해당 구간에 공략을 해서 1차 저항 구간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발주자로 후성을 타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금일 국내 증시에 대한 조정에서 2차 정지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바람에 대구 마그네틱에 대한 1차 저항 구간의 목표 구간은 상당히 좀 잘 매도했다라는 관점이었고, 다만 이제 후성에 대한 타진 매수 관점은 소폭 눌리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종목들은 중시의 추가 하락에 대한 그 국면에 손절도 불가피할 것을 미리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EU에서 진통 끝에 강력한 차량 배출 CO2 규제에 대한 부분을 확정 지은 점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자동차 CO2 배출량 2030년까지 37.5% 감축으로 확정지었다는 이슈였는데요. 2025년에서 35년까지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발표한 데 따라서 두 번의 회의에서 원래 앞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을 EU 국가들은 세 번째 만에 예상을 뛰어넘는 CO2 규제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2030년까지는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CO2 배출량을 21년 대비해서 37.5% 감축하는 것인데요. 2025년까지는 15%를 감축한다는 중간 목표치도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중심국가인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이 3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완강히 반대해서 합의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올해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으나 전격적으로 양보하면서 타협안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제에 관한 내용으로는 2차전지 업황이 큰 수혜가 예측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 관련 주도주들의 단기적인 반등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내 증시에 오늘 금일 어떤 발생한 조정 물량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투자 포인트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2% 수준인 전기차 시장을 결국에는 그 판매 비중을 2030년에는 30% 정도 수준까지 확대해야만 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해당 수치가 꽤 높은 수치이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 측정되는데 벌금 수준도 최대 1조 원이 넘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수준의 벌금 때문에 벌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만들 것이다, 전기차를 만들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그 과정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섹터에서는 원래 기술 개발 연구 쪽의 R&D의 수준에서 이제 양산의 단계로 가는 첫 번째 초입의 단계에 들어선다면 진정한 주도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접근이 양호한 국면으로 판단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음극재 시장의 주도주는 포스코 캠텍이 단연 차지하고 있고, 양극재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유명하죠. 그리고 나서 주요 배터리를 운영하는 사업에서는 삼성 SDI와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주도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 섹터에도 속하기 때문에 관련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금일 조정이 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하신다면은 철저하게 비중 목표를 정해두시고 3회에서 4차례, 많게는 5차례까지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계획적인 매매가 되실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관련 주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보마그네틱과 호성에 대한 기업들도 등등의 이제 기업들도 상당히 매수 관점이 유효한 그런 국면에서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한 글로벌 이슈로 중국 시장의 개호와 관련된 수혜주, 즉 게임 업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주는 2018년 3월 이후로 승인되지 않았던 파노가 2018년 12월 29일에 승인이 되었고요. 파노는 내자 파노가 있고 외자 파노가 있어요. 그 말뜻은 즉 내자 파노라는 것은 중국 게임사의 개발이고 외자 파노는 외국 게임사의 개발을 나타내는데, 내자 파노의 80종의 부분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형 업계에서는 외자 파노도 열리길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나타나 있고요. 국내 게임주 전반적인 심리에 대한 개선이 기대되는 과정에서 내자 파노를 받은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위메이드 그리고 웹젠이 최대 수혜주 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가 오늘 장중에 28%의 갭상으로 상한가를 안착하지 못하고 증시의 정강후약 패턴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조금 염두에 둬서 저희가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매집을 하려고 했던 계획으로 1차 타지 매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갭상승을 하는 바람에 단기적 관점에서 오늘 고점 부근에 1차 이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의 미르의 전술 2 저작권 침해를 놓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어서 금일 갭상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는 샨다 게임즈의 전기 세계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중국 내 샨다 및 다수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7게임즈의 항소가 예상이 되나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조를 감안시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추가적인 물량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지켜본 과정에서 추가 파동이 나왔을 시에 추가 이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의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사실상 파노 발급에 국내 기업을 포함한 해외 게임도 거의 포함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문이 다시 열렸다, 완벽하게 열렸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사실상 이런 어떤 관련 수혜주 중에서는 단기성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한 과정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나중에 판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추후에 이제 공략을 해도 되는데요. 우선은 국내 개발 게임의 파노에서는 상반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하반기 관점으로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파노에 대한 발급 대기 건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반기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 1차적인 단기 파동에 대한 과정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 국내 게임 개발 파노 발급 시에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펄어비스. 이 펄어비스는 PC게임 파노 발급 대기 중으로 플랫폼 수수료가 있는 모바일 대비 이익 쉐어 비율이 높고
PC 흥행 시에 모바일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에서 최근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일으켰었습니다. 펄어비스 또한 22만원 전후로 해서 1차적인 단기 저항권을 부딪히고 금일 조정이 나왔어요. 국내 증시에 대한 조정과 더불어서요.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이 일단은 단기적 관점으로 최근에 진입을 하실 때는 우선적으로는 해당 그 저점 구간 18만원 구간에 타진 매수가 이루어지는 구간을 1차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파동 시점마다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관점의 유효 전략이 되겠고, 하반기에 이 게임주들의 수혜가 더 예상이 된다면은 그 하반기에서부터는 중장기 전략으로 관점으로 그렇게 모아가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한 트레이딩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해외 증시에 대한 어떤 수혜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CES 2019 즉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이고요. 지금 해당 관련 사진을 제가 한번 띄워봤고요. 그리고 JPM 컨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겠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는데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수혜주들로는 5G에 대한 관련 업황에서 좀 연관 지을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 주도주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가운데, 또 5G는 내년 상용화 시기와 더불어서 관련 그 수혜주들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한 과정이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갑자기 CES를 말씀드리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5G 관련 주도주들은 저희가 8월 달에 집중적으로 트레이딩했던 오이솔루션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저희가 또 이노와이어리스, KMW를 지속해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37회째를 맞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50개국의 1,500여 개의 기업에서 관계자 3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전세계 헬스케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모여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성공 사례에서 주는 파트너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헬스케어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향후 기술 수출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일부 참석 업체들의 주가 강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반등이 유효한 국면이었죠. 국내 참석 업체들은 코넥스 포함 상장사 기준으로 25개, 26개 수준인데요. 이들 업체들 중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임상 초기 단계에 있는 업체들은 기술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후기 단계에 있는 업체들은 마케팅 파트너 또는 수주 계약 체결을 향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단연 바이로메드가 될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 그 단기 고점의 수준까지는 도달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 관점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금일 강스템 바이오텍도 8%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 신고가를 경신을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에 대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미약품 차트인데요. 제가 왜 이 차트를 펼쳐보았냐면은, 실제로 한미약품은 2015년에 JPM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랩스커버리 플랫폼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랩스커버리 기술이 적용된 퀀텀 프로젝트로 5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관련된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동반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유한양행 일간 차트입니다. 유한양행도 2018년 참석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을 소개한 유한양행 역시 2018년 11월 1조 4천억에 달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우량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추가 파동까지 크게 나왔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인 20만원 초반 국면에서는 매집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나, 4회에서 5회 정도 비중을 10% 이내로 목표를 두고 접근하시는 그런 매집 관점으로 유한양행을 바라보시는 과정이 좀 유효할 것 같고, 손절가로는 20만원을 이탈할 시에는 그래도 매집을 좀 쉬었다가 아니면 약손절을 진행했다가 다시금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반기에 또 공략을 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련 수혜주들로 충분히 JPM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기업들의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들이 되겠죠. 이에 더해서 남북경협주에 대한 섹터도 당연히 이번 연도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할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인사에도 엿볼 수 있었듯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2월 또는 3월경에 개최를 하여서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간다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또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안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남북 경협주들의 기대 심리를 당연히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2차 정상회담도 2020년 재선 유세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3월 이후로 회담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이에 따른 이제 연방 정부의 셧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죠. 이에 따라 두 번째는 90일 시한제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 더 촉박한 상황인지라서 회담 시기 조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측면도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트레이딩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해년 첫 거래일은 상저하고의 프레임에 걸맞게 녹록치 않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금일 중국 증시 장중 하락 속에서도 국내 증시 또한 낙폭을 같이 동반해서 키워나갔었고요. 중국 증시의 하락 속에서는 주요 속보가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서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죠. 49.7을 기록한 데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PMI 지수는 지난 11월 50.2에서 12월 49.7로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 5월 49.6을 기록한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점 50을 다시금 하회를 했는데요. PMI는 50을 기준점으로 그 이상이면은 경기 확장을, 50을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기준점 50을 넘지 못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소규모 민영 제조업 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국내 증시에도 최근에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1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지되다가 장중 매도세로 전환이 되었고, 이에 더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우위가 적극적으로 동참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면 현재 트레이딩 관점은 잠시 멈춰야 될 시기입니다. 쉬었다 가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최근 저점을 다시금 하회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 투자 리포트에서는 국내 증시 박스권, 박스피에 대한 전망을 두고 있는데 최고점이 2350포인트 수준이에요. 최저점은 1950포인트 수준으로 국내 박스피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된다면 작년 10월달 기록했던 1985포인트마저 하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트레이딩 전략 자체를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철저하게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리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종목들만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내대로 비중은 준수하셔서 잘 따라오시면은 그나마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소정의 수익을 계속해서 달성하실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군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는 상당수에 대한 종목들이 중장기 좀 전략으로 매집을 했던 것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위메이드처럼요, 오늘 위메이드처럼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추세를 조금 홀딩을 해보는 전략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매입 단가에 소폭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나 세 번째로는 매입 단가에서 소폭 하회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약손절이 진행이 되는 관점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첫 번째 종목들도 사실상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전저점을 이탈하는 수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래도 이익을 취득을 하고 다시 이제 좋은 트레이딩 전략, 그 수급이 유입이 되는 그런 수혜주들로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일단 바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접근할 것이고, 바닥이 정확하게 잡히는 구간에서부터는 소수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회원님들을 모시고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고요. 2018년도에도 저희 많은 응원을 해주셨던 그 회원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번 연도에도 꼭 힘을 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회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